예, 이번 시간은 위상 그리고 기음과 배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위상 관련된 거는 또 이것도 중요하죠. 위상 반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향에 있어서 이 위상 관련된 거는 또 하나 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요거 말고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책을 보니까 위상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퍼져 있어요. 옛날에는 위상 그냥 하나만 해서 그냥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왜곡이나 이런 뒤에 약간 내용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상이 뭐냐면은 소리가 예약했잖아요. 사인파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편하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힘이 있긴 하지만 밑으로 가려고 할 때랑 위로 갈 때랑 그 힘의 차이가 틀린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 위상이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리가 지금 현재도 소리가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소리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공연장 같은 경우에나 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주파수 대역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현장에 있는 소리들은 저희가 눈으로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온전하게 흐르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주파수라고 했을 때 똑같은 주파수 대역대의 소리가 어찌됐건 두 개가 만났는데 만약에 이것이 만났을 때 소리가 비슷하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정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정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주파수 대역이 진짜 이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완벽하게 맞았을 때는 위로도 굉장히 크고 밑에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소리가 기존보다는 굉장히 증폭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정의상은 사실은 그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맞았을 때 위상이 이제 일치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리는 커지게 됩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비슷하게 맞았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플러스 3dB가 된다면 정이상일 때는 플러스 6dB가 됩니다. 요건 약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어찌됐건 위상이 맞게 되면 신호가 증폭이 된다. 근데 반대 위상이다. 이게 아니라 반대 위상이 맞게 되면 소리는 반감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 있죠.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초등학교는 아니면 좀만 넘어가더라도 물리를 배우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작용과 반작용 해가지고 철수와 영희가 힘을 같이 여기서 이제 반대 그림에서 만약에 철수가 밀고 있는데 뒤에서 영희가 같이 밀어준다. 그러면은 힘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밀 수가 있고 반대로 철수랑 여기는 이제 여자가 민수라고 할게요. 민수가 서로 줄을 잡아당긴다. 분명히 힘이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지만 줄이 힘이 똑같다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철수랑 오른쪽에 있는 민수의 힘이 똑같다고 했을 때 줄만 팽팽해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힘은 존재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향학적으로 해서 음향 정기적인 신호에서 똑같은 신호를 보낼 일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흔히 있는 일인데 위상 반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목소리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스테레오 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음원 같은 것들을 할 때 이거는 제가 이제 실습할 때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사인파를 왼쪽 스피커랑 오른쪽 스피커랑 똑같이 해가지고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같이 나가다가 하나를 위상 반전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뒤집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반대로 가게 되면 소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그래가지고 분명히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저희 귀에는 안 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위상 반전인데 이런 현상들이 어쩔 때 일어나냐면은 저희 가끔가다 이제 마이크 납땜을 하잖아요. 케이블이 여기 없네.
마이크 이제 케이블을 만지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납땜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이 아닌 이상 아날로그에서는 간혹 발생되는 일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게 되는데 하나씩 틀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두 개가 동시에 같은 신호를 트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음악 같은 경우는 LR을 쓰게 되니까 LR 트는데, 자, 여러분들이 녹음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잘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어폰을 쓰지 말라고 했죠. 어쨌건 헤드폰이라고 할게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시면 왼쪽 악기의 소리랑 오른쪽 악기의 소리가 틀립니다. 밴드 같은 거 들어보시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드럼 소리는 왼쪽 오른쪽 똑같이 나오는데 그 일렉이나 다른 그 신디 같은 경우는 들어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가 틀려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들으면 틀리는데 중요한 건 보컬 소리는 똑같아요. 왜냐면 보컬은 중앙에서 들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소리가 동일하게 나타났을 때 음상은 가운데로 몰리기 때문에 보컬이랑 드럼은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들리고 다른 일렉 기타나 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왼쪽 오른쪽에 들리기 때문에 이걸 공간감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소리가 여기 넓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그 헤드폰을 끼면은 내가 밴드가 내 앞에서 여러 거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그게 이제 돌비 사운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소리를 입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스테레오를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쪽이 위상 반전이 되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악기가 다르잖아요. 왼쪽에 일렉이 있고 오른쪽에 베이스가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신디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악기는 그 두 개의 파장의 위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뒤집어지더라도 그 음악이 잘 들려요. 어찌됐건 약간 반전은 됐지만 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가운데에 있는 보컬이랑 특히 드럼 킥 같은 경우는 항상 정중앙에 잡기 때문에, 펜을 잡기 때문에 한쪽이 위상 반전이 되게 되면 사람 목소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실습할 기회가 된다면 이걸로 한번 해보고 싶지만 디지털 콘솔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쪽을 뒤집어 보면은 그 사람 목소리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MR 만들기 프로그램 이런 거 해가지고 기존 음원에서 이제 막 보컬 소리를 뺀다고 했을 때 요거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은 뭐냐? 똑같은 소리가 있을 때 하나를 위상 반전을 시키면 그 소리는 사라진다. 한마디로 힘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위상 자체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똑같은 주파수가 아니면 비슷한 주파수가 왔을 때 이 주파수끼리 영향을 받아서 더 커지거나 아니면 더 작아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비슷한 주파수가 있을 때는 이 높낮이가 가다가 어쩔 때는 높고 어쩔 때는 낮기 때문에 그 약간 불협화음까지 아니지만 약간 널뛰는 것처럼 더 높아지기도 하지만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맥노리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음원 같은 경우에 있을 때 비슷한 주파수끼리는 이런 게 간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음과 배음이 있는데, 기음은 뭐냐?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의 운동수 쪽에서 기음은 가장 안정적으로, 한마디로 기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음이라고 해가지고 소리의 가장 기본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 그 게임 그런 게 있어요. 막 물방울 있으면은 물방울 막 쏘면은 이 물방울이 두 개로 나눠지고 다시 쏘면은 또 두 개로 나눠지고, 이런 것처럼 이 원음이 여기 소리에서 진동을 할 때 주파수가 깨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음이라고 하는데, 배음이 오히려 주파수가 나눠지는 거죠. 책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주파수가 있는데 다시 절반은 뭐냐면은 주파수가 두 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배음이라고 하지만 보았을 때는 그 주파수가 쪼개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진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게 배음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는 되는데 이거예요. 음향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설명을 하더라도 진짜 깊은 걸 하려면은 음악 같은 걸 배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향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의 종류의 전공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전자나 전기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자나 전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했을 때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왜냐면은 평상시에 배웠던 거랑 너무 잘 맞거든요. 또 반대로 이런 기음이나 배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특히 피아노 전공하신 분, 화성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하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알아요. 그래서 음향을 공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음향하면서 뭘 공부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음향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제가 따고 지금 저도 지금 공부하는 것 제가 지금 나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 기능사랑 네트워크 관련된 거랑 음악 화성학 관련된 거는 알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에게 아직 부족한 것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아직 조금씩만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진짜 마스터한 분들이 가끔 계시고 제가 그런 분들 가끔 만나면은 이런 음향에 대한 기본 음에 대해서 가끔 진짜 통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음향에 관련돼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기초에 대해 설명을 잘하는 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초반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그 오묘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지금 기음과 배음에 관해서는 화성학을 배우시면 편해요. 저도 그 30살 넘어가지고 이 화성학이 궁금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좀 몇 달 다녔거든요. 그 피아노 학원 다니면은 그게 있어요. 뭐 3도, 5도 이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오른손은 멜로디를 치고 왼쪽에서는 이제 순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한마디로 화음을 쳐줘요. 그래서 그게 나다다 한마디로 그 노래 같은 거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C나면 도미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음에 맞는 그 한마디로 배음이죠. 그 음에 맞는 배음을 치면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피아노 치는 사람 보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오른쪽으로 멜로디 치고 왼쪽으로 이제 화음을 넣는데 이 소리가 이 들어가는 그 노래에 맞는 배음을 넣어주면 안정적인데 이 배음과 맞지 않는 소리를 내면은 불협화음이 되는 거죠. 불협화음이 되면서 소리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음향적인 것이 음악적인 것도 연관이 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멜로디에 맞는 배음을 쳐주면 어울리는데 멜로디에 맞지 않는 배음을 치면은 소리가 불안정해진다.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가려면은 화성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쯤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음과 배음은 원음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 그 원음 주파수에 맞는 배음이 있어서 배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배음이 그 주파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음과 배음이 있다. 그리고 위상이 있다. 근데 위상에 관련된 거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위상 반전이랑 컴퓨터링 이런 것들에 대해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